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11시 종목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인 종목은 어렵고도 더 어려운 건설주입니다. 맞아요. 요즘 GS건설 때문에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각 섹터별로 종목을 하나씩 보유하자 이런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건설주 중에서 이 종목, 저 종목 살펴보다가 삼성물산 이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물산 하면 바로 레미안이 있잖아요. 이 레미안이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레미안 아파트 브랜드 나왔을 때 정말 그 파격적이었죠. 예전엔 그냥 뭐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그랬는데 이제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그냥 주거로서의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가치, 이런 게 새로 생겼죠. 예,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레미안 광고가 좀 세련됐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건 연인 편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어디요? 저기야, 저기. 내 집 저기야? 저기 레미안 아니야? 참 좋은 집 사네. 이 여자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레미안 로고를 딱 보여주는 장면, 뭔가 그 깊이가 있다, 뭐 이런 데는 허황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지나다 보면 외곽에 미분양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브랜드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버려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7만 원 정도 바라보고 매수한 건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젠 지나가다 레미안만 봐도 짜증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채민아, 너 삼성물산 매수했다고 했지? 그 회사 너무 애매하지 않니? 이게 무슨 상사 회사야? 아니면 건설 회사야? 자, 그리고 언제적 레미안이니? 요즘 좋은 거 많어. 무슨 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레미안 살고 싶은 마음에 매수한 거 아니야? 니 빨리 돈이나 모으라. 명품 사지 말고. 야, 아니야. 나 자이가 더 좋아, 레미안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 GS건설 아니야? 아무튼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아니, 요즘 레미안 광고뿐만 아니라 아파트 광고들 보면은 정말 위화감 조성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 경기도 안 좋으면서 제가 정신이 냉정하게 돌아오니까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저 열등감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설주들 일 똑바로 안 하고 거품만 껴있으니까 주가가 엉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위층에서 쿵쿵거리기만 해도 이놈의 건설회사들 아파트 똑바로 안 짓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이 종목부터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건설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건가요? 삼성물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이시겠어요. 브랜드 때문에 사셨는데 주가가 안 가면 속상하죠. 네, 제가 다시 종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하신 종목은 삼성물산이라고 하시고요. 매수 단가는 63,000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만큼 비중을 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수 단가는 63,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정말 고민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중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중이 없으셔가지고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이게 뭐 한 달 만에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GS건설 이슈가 있은 뒤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갭 하락이 나왔는데 삼성물산 또한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꽁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삼성물산의 매출 구조가 상사 쪽의 매출이 70% 가까운 한 65% 정도 되고요. 거의 3분의 2 되죠. 그리고 건설 쪽 부분의 사업 부분이 3분의 1 정도인 한 35% 정도가 이 건설 쪽에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시황의 영향을 일정 부분 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건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삼성물산도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실적 쇼크를 발표하면서 이 건설업종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업체들의 주가를 끌어내렸죠. 이러한 부분도 삼성물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계속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물산의 상사 쪽 매출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엮여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수준이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수준 자체도 지금 부담스러운 주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지금 투자 비중이 만약에 크시다면요. 투자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의뢰하신 시청자님께서 투자 비중이 한 10% 미만이다. 뭐 이 정도일 때는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 이상 비중을 가지고 계실 때는 투자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관점. 중요한 것은 10% 미만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보다는 상사 쪽 비중이 더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 건설주 찬바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비중이 크다면 비중 축소 전략, 10% 미만이라면 지금 그냥 이대로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 종목 상담 이데일리온 손대상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삼성물산입니다. 매수단가 63,000원이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아까 김성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종목마다의 그 이슈가 다르게 있어요. 국내 매출만 하는 게 있고 국내 매출과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 거의 절반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물산도 역시 건설과 상사 부분이 좀 겹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업종 자체적인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라는 건 향후 좀 상승이 나타날 때 빠르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건축과 주택 시장에 대한 매출 성장은 지속적인 방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토목, 주택, 플랜트 이 부분에서 모두 그 연간 매출 증가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1분기에는 아직은 건축과 주택 부문 중심적으로만 그 매출 효과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던 용산이 무너지고요. 그 외에 또 호주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호주 프로젝트가 만약에 1분기에 대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삼성물산에 대한 실적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분기부터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플랜트 부문 쪽에서도 사우디에 대한 그 발전소 수주 발전 수주가요. 2분기부터는 매출 증가폭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건설 부문뿐만이 아니라 건축, 주택 이 매출 증가의 효과가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상사 부문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초에 착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수료 수입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주를 봤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가 그래도 삼성물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유일한 그 두 종목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삼성물산만이 실적이 올해에도 역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밀렸는데 저가 매수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대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좀 바닥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요. 이탈가 57,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비중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가 8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탈가는 꼭 확실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비중 10% 정도는 중장기로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올라가면은 물량을 좀 축소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중장기적인 그런 그 종목으로서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 목표가 83,000원, 이탈가 5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11시 종목 편지 오늘 이렇게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은 블랙박스 준비해 주세요. 예, 오늘 대안투자 방법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11시 종목 편지에서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11시 종목 편지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tv.edaily.co.kr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 다음 위 상단에 시청자 참여 메뉴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가 종목 상담 페이지인데요. 스크롤을 내려 아래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1시 종목 편지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목에 말머리를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인베스트 이성수 대표님과 이데일리온 손대상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